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정치권에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데 다가왔습니다, 지금요.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지금 한 언론사 기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정규 방송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방송에 출연했던 이낙연 의원,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잖아요.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거기에 출연한 이낙연 일정 올스톱입니다. 지금 검사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2. 코로나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가 쓴 방송국 마이크를 사용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모르는 거죠. 몰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방송국은 뭐 정규 방송 중단하고 대체 방송 중이다. 이런 내용도 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치권도 비상이다. 민주당 온라인 전당대회 사실상 가다. 지금 이달 29일에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전당대회는 대규모 행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위험하다 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역시 이낙연 의원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받고 자가격리. 그리고 역시 당권 후보죠. 김부겸 캠프는 사무실 폐쇄. 뭐 그 건물에 또 이런 뭐 확진 관련 뭐 접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당 비대면 행사로 전환. 국회도 2주간 회의 등 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으로도 코로나19가 바짝 다가온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는요. 저 김종욱 교수님하고 박민식 전 의원 두 분께 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저 김종욱 교수님. 네.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관심을 못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고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권 주자가 자가격리 중이고요. 검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고 지금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더 관심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 일단 온라인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컨벤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집권당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대한 정치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말씀하신 최근에 이제 수해, 홍수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특정 후보가 대선론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전대를 해봤자 어차피 결론은 뻔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다가 또 거기 특정 후보께서 아직까지 뭐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런 적어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될 것대가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과거에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국민들과 질병관리본부 의료계가 협업을 통해서 K방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진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2의 K방역 시즌2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저는 어떤 전당대회 컨벤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려보다는 저번에 아시지만 1918년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3개월 단위로 이제 2차 감염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지금 상황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 정부 여야가 합심해서 저희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 K방역 시즌2라고 하는 새로운 신화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전당대회를 현장에서 할지 온라인에서 할지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박민식 전 의원께는 이낙연 의원에 집중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낙연 기사 소개됐지만 지금 검사를 받고 혹시나 해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인 거죠, 지금요. 활발하게 진짜 매일같이 뛰어도 모자랄 판에 좀 이렇게 자가격리 중이니까요. 그런데 또 앞서서 이낙연 의원 지지율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역전을 당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낙연 의원 전당대회도 거치서 뭐 당대표 결과 나올 테지만 그 이후 그리고 그 전부터 정치적 위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니, 제가 뭐 민주당이 아니라서 예. 그래도 옆에서 매일 지켜보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예. 객관적으로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세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예. 이낙연 지금 의원이죠. 예. 그동안에 너무 몸조심한 거 아니냐. 너무 독주 체제다 이렇게 예.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자 몸조심하듯이 예. 그렇게 가면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이재명 지사 예. 이제 워낙 이제 카리스마도 있고 개인적인 예. 캐릭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 코로나 위기고 하니까 이낙연 의원에 비해서 누가 진정한 리더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예. 점수를 이낙연 의원이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전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 만약 이낙연 의원이 이제 지금 전당대회에서 예. 그래도 당 대표가 될 것이다. 예. 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재미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당 대표가 되면 더더욱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 당 대표가 되면은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예.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맞상대가 되죠. 마상대가 비교가 예.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내공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급속하게 빠지지 않을까. 한수위라고 분석하시면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예.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지지율 위기. 그런데 당대표가 되더라도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비교가 되거나 이렇게 맞상대하면서 좀 유리한 상황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이거 김주호 교수님이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어떻게 때는 이제 보셨어요? 바람이 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람일 뿐이다. 왜냐하면 당대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예.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출됐던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과정에서 경기도라고 하는 것에 집행력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등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재명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정부에 문 닫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보 입장에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에는 매일 이제 거의 언론에 올라오게 예. 되는 거고 하나하나 검증받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재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예. 실제로 대부분 다 야당보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부동산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난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에게 예. 힘을 실어주지 않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어느 만큼 능력을 보이냐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여야의 예를 들면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의 등가적인 평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예. 코로나19의 재창궐의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랑 그다음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등 다양한 예.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부분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이냐라는 문제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튼 이제는 비교 평가보다는 어떤 사안과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력 있게 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일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하신 평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바람일 지금은 뿐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바람일 뿐이라고. 지금은 예.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를 드릴 테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김주익 교수님. 사실 최근에 이낙연 의원의 어떤 발언이나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나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신중, 엄중 이런 모습이나 굉장히 뭔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좋은 말로는 강한 거, 약간 부정적으로는 거친 이런 표현과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맞게 자기의 목소리를 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거 전인데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를 하는 분들, 그다음에 예. 민주당 지지층에게 상당히 많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겠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위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조를 유지하되 예. 이낙연이라고 하는 리더십들에 맞는 어떤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고민들을 아마도 만약에 예. 당대표가 된다면요. 예. 8월 20일 이후에 보일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 그야말로 이낙연 대세론이 맞았냐 안 맞았냐에 대한 판단들은 저는 8월 29일 이후에 확인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나타나는 모습을 좀 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좀 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